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의 시입니다. 남북한 평화 경제로 일본을 따라잡겠다.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갑니까? 남북한 평화 경제가 뭔지도 모르겠습니다. 평화만 있으면 경제가 옵니까?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개성공단 재개하겠다는 말인데 그거 가지고 일본 따라잡을 수 있었으며 는 개성공단을 1100쯤 눌리면 세계인이가 되겠군요. 정말 황당한 문재인의 발언 비판해 보겠습니다. 김용의 스님 이용한 기장이 도움 그렸습니다. 아니 하십니다. 생각하지. 평화 경제 얘기하고 이순신 얘기하고 말이죠. 임진왜란처럼 지금 사태를 끌고 가서 말이 반일 감정으로 표를 받으려고 보려고 하는데 이 평화 경제 투태체가 뭔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본과의 경제 갈등을 이 북한과 경제 해명을 통해서 평양 일을 더 이쁘겠다. 이건 전혀 엉뚱한 도대체 비현실적인 그런 이야기다. 오르게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문제는 대전 입행 어린 줄 아는 이야기라고 난 다음에 미국이 바로 다음 날 우리의 국민들 중에서 북한을 방문한 37,000명 한 다음에 미국으로 올 때 무비자 입국이 안 된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이 이대산에 깔아지고 인터뷰를 해서 이고 들어가야 되나. 바로 이건 미국이 문제인데 돈 영입해 확인제에 다왕을 이야기하면서 북한에 또다시 돈을 퍼주고 우리 기업과 은행들이 북한과 거래를 하려고 하는 킴과 보이니까 바로 다음날 이걸 발표해가지고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제재를 가을을 데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이 매수도의 문제인데 편히 이해하는 잎에 어딘 슈한 것이 지금 국제사회가 전부 다 여러분이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 자기 혼자 나서서 북한하고 이렇게 이 경쟁을 해 다이 이것은 도대체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라 이렇게 우리 갚아야 되겠습니다. 평화 경제 많은 참 멋있습니다. 자, 멋있는데 결국은 이제 북한과 뭔가를 좀 해보겠다. 지원해보겠다. 대북 제재 어안해보겠다. 이외에 미국을 설득해보겠다는 건데 미국이 바로 좀 더 말씀하셨다. 이 비자 문제까지 서로 나는 사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미국에서는 이러한 발언이 나오고 난 이후에 물론 시차적으로는 이런 그 간극이 있을 수 있겠으나 미국이 이제 비자를 심사를 할 때 지금 무비자 입장 아니겠습니까? 일반인들의 미국을 방문할 때는 그냥 전자 여권 대사관에 신청을 하면 바로 나오는데 특히 이제 인터뷰 아디가 일반인들이 비자를 신청할 때 질문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 이젠 없겠는데요. 그 질문 항목 중에서 이러한 을 다녀온 교적이 있습니까? 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두 일반인들이 라면 이란을 갔다 올 일이 없겠죠. 그래서 크게 이제 대부분이 나오는 실정이고 그 항목에 이제 북한이 추가된 자당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란이라든지 북한을 다녀왔을 경우에는 정말 아기 촉이라는 그런 이제 불량 국가가 아니겠습니까? 미국에서 심사를 강화하면 결국은 북한으로 가는 관광객이 줄여줄 것이 아니겠습니까? 회복은 정말 전 세계의 영토로 보나 무역으로 보나 관광으로 보나 굉장히 규모가 이제 활발하게 다른 국까지 교육을 하고 있는 그런 나라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단순히 한국에서의 그래서 북한을 갔다 오는 사람을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유럽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중국에서도 북한을 다녀온 사람이면 미국을 방문하기 전에 전처럼 쉽지는 않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재평화 경제를 주장을 했으면 결국은 이제 민족 공조를 통해서 북한과
이제 잘 해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 경제를 발표하고 단타 앞날 북한이 뭘로 보다 하겠습니까? 미사일 발사로 모두 그 보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보도 보니까 또 북한에서 논평을 통해서 질급한 남조선 당국도 평화와 되어 다르니냐. 그래서 갈까 북한가 북한으로 붙여도 이렇게 비아냥을 받는 이러한 비현실적인 대책을 참 그의 청와대에서 내놓았다라는 것은 정말 국민들 하여금 이러한 그 불안한 전국에서 안도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국민들이 대통령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 그리고 이슴사 국민들이 대통령을 걱정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지금 부산에 가서 이순희 시절 집에서 회를 먹었다고 하는데 또 기술 개발을 위해서 많이 투자해야 된다. 일부 주에서는 국민이 아이디어를 내서 불화수소라든가 이런 거를 만든 아이디어에다가 좀 팀의 애들 같은 황당한 이야기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요. 교수님, 이거 참 일본을 뛰어넘는 것은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되겠지만 그 발상을 하는 그 청와대의 인식이 너무 없어진 적입니다. 내용에 지금 그런 이야기가 나온 걸 보게 되면 이 문재인 정부는 친구가 누구이고 저 누군지를 못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개성이 한 이야기로 여러분 들어보세요. 크기 지원 2위를 갔던 이반이라고 한 이것을 북한과 연대해 가지고 해결해야 된다. 그러면은 여러분 지금 이 일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기기를 가지고 있고 지금 65년 우리가 일본하고 관계 개선을 해가지고 상호간에 서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경제적으로 협력을 해가지고 두 나라가 먹어도 이룬 이득을 많이 봤습니다. 그렇게 암흑기를 경제적으로 성장한 한 것이지 그래서 이 일본은 우리의 친구인 것이죠. 지금 어떤 일시적으로 굉장히 갈등이 있긴 하지만요. 그러나 북한은 이 생이 챙길 때부터 조선노동당 귀하게 대한민국을 착하게 된다. 그 북한 우리 저희가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부의 방금 하시는 그 여러 가지 말씀 하신 것처럼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우 죽간게 이 두 개의 유명한 사장과 칼슈미트가 이야기한 한 친구가 저기 누구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 전화 그래. 지금 아니 일본이 우리의 적입니다. 여러분 이 북한이 후의 책입니다. 그걸 우리가 구매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밤에 마치 말씀대로 우리가 지금 이 기술을 개발하며 하루아침에 되질 않습니다. 지금 내려온 불화수소 이런 거는 일본이 정글 10년에 개발했습니다. 우리가 100년 전에 벌써 그런 기술을 개발해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기술 우리가 있게 돼버리고 그 수입에 소리가 쓰면 되는 것이죠. 또 우리도 또 잘한 게 있습니다. 기속 이익에 대한 비교오적인 그런 위의 관점에서 굉장히 해명을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 것이지 그반이라고 하는 걸 북한에 가서 북한하고 붙어 가지고 뭘 하겠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전에 문제의 본질을 허도하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라 맞습니다. 기술 개발한다. 그럼 기술자를 대우하고 기업인을 대우해야죠. 그래야지만 이 기술이 개발이 되는데 기업인들은 밤 다가 없이 불러다가 말이죠. 조사하니 기업인들이 기술자를 키울 시간이 있겠습니까? 임진왜란 당시에도 궁들이 일본에 끌려갔는데 한 20년이 따라서 다시 본국으로 가자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다 안 간다. 그럼 왜 일본에서 이거 훨씬 대우 좋고 말이죠. 사람들 뵙고 사는 거죠. 조선의 도공들은 사람 배우도 못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에 찬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올해도 청와대에 기업인들을 불러갖고 얘기한다고 했는데 기업인들과 지고
한일 간의 문제를 왜 엮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네들이 풀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심층 저도 이제 몇 번 정부에 촉구했던 부분이 한일 관계가 지금 파탄으로 가는 것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몇 분 드렸었는데요. 지금 언론도 그렇고 그게 경제 문제로 몰고 가는데 그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일본이 그제 조치를 취한 품목이 일본에서 우리가 그런 이제 소재 부품을 사야 하는 우리는 바이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일본은 셀러입니다. 전 세계 경제 무역 역사상 파는 사람이 사는 사람한테 이렇게 협박하는 사례가 있을까요? 이건 경제 논리라면 도저히 납득될 수 없는 노래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경제 문제로 봐야 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근본적인 원인을 타고 들어가 보면 국가 간의 신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1965년 한일증권협정의 그런 파기 문제가 아니라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박근혜 정부 때 일본과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 합의가 못마땅하더라도 일단은 국가 간에 이제 약속이기 때문에 좀 천중해야 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협정을 일본과의 그런 협의도 없이 화이트유 재단이라든지 일반적으로 파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일본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전례들이 있고 그 다음 그 이후에 그런 진용봉 판결을 통해서 1965년에 그런 국가 간 협정까지도 지키지 않는 나라 그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은 한국은 정말 신뢰할 수 없는 나라 국가 간의 신뢰가 깨지면 무슨 무역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그래도 또 일본이 명문사학 내세우는 그런 논리는 그런 이러한 소재 부품들이 그런 산업 현장뿐만 아니라 그런 세나를 협정까지 언급을 하면서 흐른 불법으로 유출이 되어서 전염될 가능성은 물론 크게 대한 구체적인 증거는 아직 제시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면몸은 명분상으로는 일본이 안보 문제를 들고 나오죠. 그럼 이런 것에 대한 정면 반박을 해야지 정말 개인들을 풀려다가 이게 경제 논리로 되고 정말 항일 길을 해야죠. 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하루 테스트는 정확한 지금이라도 한 해 관계 파탄에 대한 문제 진단이 시급하고 정확한 진단이 나오면 이 진단에 따른 대책이 나와야 지금 진단이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정말 1930년대 항일 독립운동 하듯이 그런 대책이 나오는 것을 보고 찾는데 답답한 신기 그러니까요. 지금 무슨 독립운동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 또 일부 영화를 보니까 독립운동이 나라를 찾은 것처럼 이해하고 있지만 그분들의 숭고한 정신 누가 모르겠습니까? 대한민국의 독립된 근거는 미국 C2 히로시마의 원자 폭탄을 떨어뜨려서 일본이 패전함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독립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실들을 모르고 나요. 지금 반미하고 친국하고 하고 있다는 게 너무나 하심한데요. 그래서 이게 민족 공조 하자 그날 얘기하니 민족 공률이 민첩 공주에 대한 허상 이번에 절실하게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때 이야기하는 민족 공조 북한에 하는 민족이란 것은 종족적 민정을 얘기해줘.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이 한민족 하나의 민족 달리 민족이란 것은 흑우에 불과합니다. 신화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이동훈 학자들이 연구한 걸 보면 침팬지하고 인간의 드너가 98% 이상이 같다고 합니다. 그러면 드너와 같으면은 7패 이제 우리가 하나의 종족이입니까? 정적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것은 우리 지금 한국에 살고 있는 일어나 시민들 더 5월엔 육사 동안에
다른 나라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지금 하나야. 지금 공동체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계속 종족이 랑을 내세우며 는 여러분 종족양은 바로 뭘 이야기하여 겨울 상정하는 거죠. 반회세가 되는 거죠. 그런데 북한에 이야기하는 민족 공적 이정적적 민족주의라고 한 것은 바로 반회세 그 반회세적인 표현이 반일이고 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문재 대통령이 만일 배확 인계를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 종족적 민족주의에 가지고 북한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반일 반미를 하자 그게 지금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왜 결국은 이 종교 민족 종족체 민족주의로 나가 선반 위로 가는 것이고 그 기분 탈로가 가지고 반미로가 가지고 적북 하나 5주권 연대가 결국은 연방제로 가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지금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아무리 만일 선전선동을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 수준이 굉장히 지금은 그 문재인 정부의 선정성 동을 어느 상당 부분 이해하고 있습니까? 깨우치고 있습니다. 이론 볼까요? 지금 정부한 부처가 이 일본과의 경제 중장이 보여주니까 금모으기 운동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 그랬대요. 우리 국민을 아니 금을 왜 모아 이 문제를 너희들이 전보다